삼화전기 2024년 1분기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 영업이익은 110.7%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4.7회전, 빨간 글씨로 한 이유는 작년도 실적보다는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PBR은 무려 6.64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495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10.5% 증가했고요. 재고자산은 더 많이 증가했어요. 25.8%. 재고의 증가는 이익이 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 원가가 1.6%뿐이 증가를 안 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57.2% 증가했고 판매관리비가 3.6%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73억 7,4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116.6%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거의 배가 뛰었네요. 14.9%. 제조업에서 이 영업이익률이 14.9%면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판매 가격이 오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이 삼화전기는 그 콘덴서를 만드는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지금 어디 써놓은 것 같은데, 어, 스루프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800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3.9%가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10.5% 증가했는데 그 차이가 마이너스 14.4%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원재료 및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원재료 가격이 그 상승했다면은 아니 여기 내려간 거로 돼 있는데 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상승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루픈율이 5.5% 증가했고요. 운영 경비가 8.9% 증가해서 TOE 생산성은 1.26으로서 0.13 포인트가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64억 8,900만 원으로서 110.7%가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8억 8,5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스루픈율은 5.5%인데 원가 회계는 6.8% 증가했어요. 스루픈율은 좀 향후 요 비교가 더 의미가 다가올 것으로 그 생각이 들어갑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WCAI 16억 8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스루포트에게는 이익이 적게 나오게 돼 있어요. 가공비를 빼면은 그 가공비만큼 이 영업이익 차이가 나는 겁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재고자산의 변동은 회사가 상품, 제품, 제공품의 변동이라고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놨고 원재료 사용액이 제 생각에는 여기에 상품 매입액도 들어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1.4% 감소했습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7%가 감소했고 운영경비는 8.9%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 비용 249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39억 원을 뺀 210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총 제조 비용의 53%로서 2.7% 증가했고 재료 비율은 2.7%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원재료 가격하고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구나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겠어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1단계로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은 일치를 합니다. 총 제조 비용도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도 딱 맞는 것 같은데 요게 문제가 있어요. 어, 이게 현금 흐름표에서 가져온 그 재고자산 평가
이거거든요. 이 금액인데 재고자산 명세에서 산출해 보면은 2,900만 원, 4억 6,400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600만 원하고 2,100만 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을 계산한 거가 현금흐름표 작성할 때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요게 좀 아쉽습니다. 이 뭐가 맞는지 현금흐름표는 그 공개돼야 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수정할 수 없다고 그런다면은 재고자산 명세에서 뭔가 평가 이게 그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 현금이란 건 딱 맞아야 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투명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운영경비, 인건비가 75억 원이 나갔는데 전년보다 4.5% 금액 증가했고 그러나 직원 수는 감소하고 있어요. 음, 2004년 1분기 거니까 2003년 거는 잊어버리고 벌써 그 전년 동기 대비 했을 때 사람을 내보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상징적인 거겠죠. 그 대신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연봉은 6,740만 원으로서 올라간 폭이에요. 노동 생산성을 이제 좀 얘기를 하기로 하겠는데 그렇게 내려놓고도 2.5 전년보다 그 생산성은 떨어졌어요. 수출비도 좀 내려갔습니다. 그 인건비는 노동 생산성으로 봐도 될 거예요. 회사 전체적인 거는 T 나누기 5이 T5의 생산성으로 저는 하고 원가 회계손익에서는 원가 생산성으로 전체를 보는 생산성을 하는데 요거는 생산 재료비 나누기 인건비로 했습니다. 어, 노동 생산성은 떨어졌다 이런 얘기 있어요. 요거는 한번 읽어봐 주시고 TO의 생산성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다 하는 거를 나타내는 건데 이 단위 비용 감소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람 단위로 줄여야 비용 절감이 된다 하는 거 요거 말씀드립니다. 아까 20명 감소가 됐죠? 그러니까 이익이 나지. 판매 단가도 올라갔겠지만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4.75전으로 내려갔고 수르픈율은 거꾸로 상승했어요.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생산성 이미 분석치에 나왔던 거 좀 모아놓은 거고 재고 이 회전 회수율 투자 회수율 0.79로 올라갔습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 그 뭐 거의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고요. 나머지는 좀 참고해 주십시오. 어, 두펑 ROI를 두펑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왔기 때문에 두펑 ROI,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자본 투자 성격입니다. 이거는 오너가 전문 경영인들을 평가하는 지표. 원가 영업이익을 트루픈 영업이익으로 저는 대체했는데 9.3%로 작년 1분기보다 4.7%가 증가했기 때문에 임원들한테 잘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릴 염려는 없다. 이게 사실은 여기는 오나 기업이기 때문에 대표가 그 사장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음, 뭐 자기가 자기를 평가한다 그러면은 잘했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요렇게 그 만들어내는 산식을 두폰가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산식을 보면은 이해는 하는데 이거를 착상해 내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ROI 요거 계산하는데 그게 확실한 거를 검증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ROI는 P 곱하기 T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영업이익률과 T 회전율을 곱하면은 자본회수율이 나온다. 자본회수율은 영업이익률 곱하기 T 회전율이다. 이런 산식을 만들어내는 두폰과의 아이디어에 참 저 같은 머리로는 진짜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은 요거 듀퐁 ROI는 아닌데 여기다가 제가 갖다 붙였는데
제가 그 회사 다닐 때 감사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제 그 감사로 오신 분이 에, 저 연간 따질 때는 총 자산 회전율도 뽑아봐야 된다. 재고 회전율만 중요한 게 아니요. 제가 자꾸 재고 회전율을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0.39가 나오죠. 약간 내려갔어요. 총 자산 회전율이. 에, 연간은 1회전 정도. 이게 지금 0.39니까 여기다 곱하기 4 하면은 1.2 정도로 해서 상당히 활성화된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역방향이고 회전율 하락하고 수루푼율 상승했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상해야 되는데 이미 1, 2차 때 하락했다고 추론을 했잖아요. 근데 반증 추론은 모순이 나오죠. 이게 문제인데 이 모순 해소는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로도 하락을 했으면은 모순은 해소가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기 보면은 재료는 단순 평균으로는 2% 감소 하락한 거로 되어 있지만은 여기 매입 비중을 다 적용하기 좋게끔 또 공시를 하고 있어요. 매입 비중을. 그래서 3.2%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어요. 우리가 추론한 거 맞는데 반증은 반증 추론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추론한 게 맞다 이게요. 그리고 제품 가격은 인상이 됐을 거다. 2.2%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영향력은 37.5%뿐 아니 한 65%뿐이 안 된다. 뭐냐면은 상품 판매가 35.7% 된다. 근데 이제 상품 가격 수입 판매 가격은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요거까지 해주면은 좋은데 사업 계획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원재료 및 생산 설비, 제품 판매 가격은 제가 여기서 구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공식 메뉴에 원재료 및 제품 주석이 있다. 선생이 바람풍에도 학생은 바람풍으로 알아들어야 한다. 상품 재고가 많다면 알아서 상품 가격도 공시해 줘야 투명할 것이다. 매출 비중의 상품 비중을 표기를 하고 있기는 있어요. 요거까지도 남들보다 더 잘한 거예요, 요거는. 그런데 요 밑에다가 상품 매입 가격도 좀 해주고 상품 판매 가격도 하나 넣어줬다면은 이 삼화전기가 주가가 더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조견표로 쭉 해봤어요. 저건 이 1, 2차 하락 추론을 했고 역방향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울 수밖에 없고 반증하려면 원재료 및 상품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도 상승해야 되는데 제시된 거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입증이 불충분하고 수량 회전율을 추가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표를 또 조견표로 해서 좀 이해하기 좋게 왜냐면은 제조원가 비율도 좀 감안해야 될 거거든요. 원재료가 3.2%가 내렸다. 그러면은 실제 판매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마이너스 1.5%다. 근데 가공 비율이 1.4%니까 가격 내릴 것도 없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판매 가격은 2.2%가 올랐으니까 돈을 벌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뭐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업 계획할 때 그 이 스루풋은 그 재료비하고 운영 경비하고 디커플링해서 예산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원가 회계는 몽땅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 이걸 요즘에 디커플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스루풋 회계처럼 비유를 하는 거예요. 디커플링을 해야 됩니다. 중국하고. 끊임없이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디커플링이야 미래 한국이 살 수 있지. 자꾸 중국하고 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역적으로 몰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이미 다이먼도 윤 대통령 만나서 중국하고 디커플링 하세요. 라고 했을 것 같은 느낌. 한국 대통령이 제이미 다이먼을 만났다는 얘기는 미국의 그 높은 실제 금융
세계 금융을 자주 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얘기는 이거는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는 뭐 제가 그 뭐 예측 그 점쟁이도 아니고 1분기 실적을 단순 내배를 해보는데 조금 가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적을 봐가지고 실적을 봐가 그래서 그냥 요거는 그냥 단순 300%만 해봤습니다. 1 더하기 300%는 4배가 되는 거니까 산식을 1 더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되면 한 2천억 정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2천억을 실행을 하면은 한 252억 남을 것 같다. 근데 계획하는 것보다는 적게 나오니까 매출 노력을 4%더 하든지 판매 가격을 4%더 올리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재고가 5% 증가한다는 거로 봤어요. 25% 정도 아까처럼 그렇게 그 실적처럼 올리면 곤란하다. 근데 거꾸로 재고를 줄인다면은 영업이익은 팍 줄게 돼 있는 게 원가 회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스루프스루는 운영비용 별도로 하면은 한 1970억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매출 재료비도 300% 하면 똑같은 금액으로 여기 나와요. 이렇게 디커플링해서 따로따로 해도 결과는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원가 회계처럼 뭐 영업이 기준하는 거 따르고 그다음에 재고 감안해야 되고 그런 복잡한 거 안 한다 이거 말입니다. 우리가 좀 이런 쉬운 세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원가 회계보다 가격도 낮게 나오고 그래서 실행 결과를 아까 그 2천억 했죠? 이걸 단가로 본다면 19만 5천 원에 팔아도 220 100만 원으로 그냥 얘기합시다. 229억 원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재고 회전율을 연간 18.6회전 할 거로 예상되는데 20회전 더 올리자. 더 판매 노력을 한다는 얘기에 가격을 인상 안 하더라도 그래서 원가처럼 2천억 정도만 한다면은 무려 이익이 319억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스루펫은 실질 이익이 증가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티웨기 기준이 적게 나오죠. 이것은 제 예측 알고리즘이 그 통계상 맞는다는 걸 또 입증해 주는데 재고가 증가할 때는 판매가는 원가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루폿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재고가 증가해도 지금 저성장 구조인데 재고 증가는 GDP로는 올라간다고 하면 그건 허수다 이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72억을 벌어가지고 전년도하고 거의 유사한 형편인데 약간 내려갔어요. 그리고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들어온 돈은 43억 6,500만 원이고 최종 33억 5,700만 원의 돈을 벌었습니다. 현금으로는 이렇단 얘기죠. 그리고 이 자유현금 흐름, 프리캐시 플로우, 채권자가 가져간 돈은 뭐 이자 정도만 가져갔어요. 그리고 주주한테 19억 8,400만 원 이익 배당이 있는데 2.8% 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저기 돈을 벌어서 이렇게 집행을 했다 그런 얘기고요. 주가는 7만 원으로서 2023년 1분기 수준보다 무려 5만 3,350원이 폭증했는데 이게 3월 달부터 급격히 주가가 상승했어요. 성과가 좋다고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이 분기 보고서를 좀 일찍 공개를 했거든요. 오영주 씨가 20.5% 가지고 있고 니치콘 코퍼레이션 일본 기업이군요. 일본 기술을 가져다가 했는데 22.8%. 일본 기업이라고 봐야 되나 그러면은 그런데 외국인이 26.0%인데 요 니치콘 코퍼레이션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한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직원들을 해고한 기업의 주가는 일반적으로 상승하느냐라고 이 상하전기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PBR 수준이 6.64 나오는데 거의 없습니다.
일도 안 돼 가지고 지금 버벅대고 있는데 6.64면은 이건 너무 또 거품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긴 해요. 그래서 이 제가 이런 좀 논리 연습을 또 좀 게임을 해보고 싶었어요. 제조업 사업 보고서를 공시를 일찍 하는 기업이라면은 만약에 그러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높을 것이다. 왜? 조작하고 뭐 조정하는 그런 시간 필요 없으니까 빨리빨리 결산해서 낼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기업의 매니지멘트 어텐션 관리주의력이 높기 때문이다. 이것이 원인 가정이라면은 그럼 필연적으로 존재할 건 뭐냐? 다른 증거를 대봐라. 그러면은 삼화전기는 원재료 매입 가격 추이와 제품 가격 추이가 상대적으로 꽤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해놓은 거는 맞다. 상품은 아까 바람풍 해도 바람풍으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학생이 지혜롭질 못해가지고 선생이 바람풍 하니까 아직까지는 바람풍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어, 자기네가 상품 취급하는 것이 많다고 그러면은 알아들어야지. IQ가 한 두 자리 넘어도 알아들어야 됩니다. 상품도 넣어서 공개해야 기업이 투명한 거지.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밝혀졌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관관계 정도 수준이 아직 인과관계까지는 안 될 겁니다. 상관은 있다. 하지만 인과관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일찍 공시하는 기업의 특징이 뭘까 하는 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삼화전기도 일찍 공시를 했어요. 숙제를 일찍 제출한다는 얘기죠. 학생 증후군에 안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